내선 일체가 사실상 모순적인 구호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들은 일제히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손기정이라는 개인이 우승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일본 육상계의 쾌거다. 오늘이 도쿄올림픽 개막식 날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올림픽에 관련된 사료를 하나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고 있던 한줌 사료를 그대로 하되 올림픽에 관련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제가 준비했는데 올림픽이랑 한국이랑 했을 때 가장 최초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바로 손기정 선수에 대한 사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기정 선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역사적으로. 일장기. 그쵸, 일장기. 일장기 말소 사건. 일장기 말소 사건. 그래서 보면은 그 일장기 말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손기정 선수가 되게 억울했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공분에 사로잡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손기정 선수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 아시아인으로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기가 쉽지 않은데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고,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 세계 신기록이었어요. 올림픽 신기록이자 세계 신기록이었고, 손기정 선수가 2시간 29분 17초인가 14초인가에 들어오셨는데 2시간 30분의 벽을 깬 최초의 인간으로도 또 마라톤계에서는 되게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일장기가 너무 크게 알려져서 그랬지만, 과연 어쨌든 그 당시 공식 국적이었던 일본이잖아요. 일본에서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을 딴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에 대한 사료가 있어서 요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화면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를 같이 한번 먼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일본 스포츠계가 대망하기 오래였던 마라톤 세계 정패가 드디어 우리 조선거나 손기정, 남승용 양 선수의 손으로 성공되었다 함은 참으로 기쁘다라는 사료입니다. 이게 어디 나온 거냐면 매일신보 1936년 8월 11일자 이면인데,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걸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 일본에서 손기정 선수의 우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라고 하면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우승한 건 너무 기뻐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때 일본의 가장 역점 사업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의 식민지화 이런 거지만, 일본의 역점 사업은 그 당시에 서양을 넘어서는 거였거든요. 서양을 넘어서는 것. 그래서 초근대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스포츠계에서 그거를 이룩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동양인으로서 일본 국적을 가지고 서양을 넘어선 아주 가장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본인이 넘은 게 아니고 조선인이 넘은 거잖아요. 떨떠름하겠죠, 굉장히. 근데 대놓고 떨떠름할 수가 없어요. 왜냐? 1936년이면 내선일체를 한창 밀고 있을 때거든요. 내선일체가 뭡니까?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인이 우승한 거를 대놓고 떨떠름하게 하면은 내선일체가 사실상 모순적인 구호다라는 걸 자기들이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복잡한 심정이죠. 일본 국적을 가지고 우승한 거는 참 좋다. 하지만 조선인이 한 걸 떨떠름하자. 하지만 떨떠름한 거를 그대로 내비치기에는 내선일체 구호가 모순되기 때문에 그대로 내비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들은 일제히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손기정이라는 개인이 우승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일본 육상계의 쾌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언론의 주요 보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손기정이라는 사람을 강조하기보다는 일본 육상계, 일본 스포츠계의 성공이다를 강조하는 이런 언론 분위기 있었는데, 이 언론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요 사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사료 소개는 여기까지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채팅창에 우리 마구니님이 이제 채팅을 올려주셨는데, 우선 이 사료에서 조선 건화
라는 얘기를 쓴 거 보면은 내선 일체를 그들이 벌써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을 해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 혹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매일 신보에 대해서 찾아봤거든요. 네네네네. 이게 보니까 조선 충독부 기관지더라고요. 이게 네네네. 원래는 대한매일신보가 있었는데 이게 폐간이 되고 이게 일본 총독부에 의해서 기관지로 만들어진 건데 왜 굳이 조선 건화라고 강조를 했냐? 저는 이게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이기 때문에 식민지인 조선 선수들이 올림픽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우리 조선 총독부가 이들한테 이들을 잘 육성했기 때문이다. 약간 조선 총독부의 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뜬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선 총독부의 선전용 신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뜬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요 사료를 가져와서 그렇긴 한데 제가 이거를 논문 2편 정도 읽었거든요. 관련된 논문을. 그 논문들을 쭉 읽어보니까 이 당시 언론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 올림픽 마라톤에 참가한 게 일본 최초의 국제 마라톤 참가라고 해요. 근데 1936년에 우승을 했으니까 24년 만에 금메달을 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마라톤 국제 무대에서 대단한 성과를 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24년 동안 일본이 그 국가에서 코치진을 꾸리고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육상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키웠고 이 체계적인 키운 성과의 결과물이 송기정이다. 그래서 일본 육상계가 얼마나 이렇게 선수 육성을 잘했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여기서 덧붙여서 일본 본토에 있는 선수들보다 조선에 있는 조선 출신의 선수가 이런 좋은 성과를 냈다. 왜 그러느냐? 결국 총독부가 이들을 잘 교육을 해서 그런 걸 약간 이런 식의 선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이게 좀 뉘앙스가 강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 뭐 잠깐 TMI를 하자면은 여기 지금 손기정, 남승용 양 선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참고로 남승용 선수는 이제 여기서 3위 동메달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사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동메달만 차지해도 대단한 건데 1위하고 3위를 같은 국적 선수가 딴 것 자체도 모르겠어요. 이건 뭐 기록을 뒤져봐야겠지만 올림픽 역사 마라톤 역사에서 그렇게 흔치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예. 그것도 굉장히 약간 육상 소외국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데서 딴 거니까 그 정말 대단한 거죠. 예, 예. 근데 저도 사실 하치님 말씀하신 거랑 조금 결이 닿아 있는 건데, 사실 북한사님의 이 사료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채팅창으로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보내주신 논문들의 제목을 봤을 때, 이 매일신보라는 신문 자체를 일본 언론으로 상정을 하고 전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음, 사실 매일신보는 하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총독부 기관지이죠. 그래서 음, 사실상 마이니치 신문은 이전에 매일신보, 그러니까 마이니치 신보라고 불린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일본의 언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저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음,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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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자면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고 조선에서 일어난 일들, 이걸 이제 하치님은 조선 총독부의 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조금 더 해석을 가하셨지만, 저는 이게 조선 총독부 기관지이기 때문에 조선 건화라는 표현 자체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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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과하게 이제 좀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경기일보에서 우리 경기도 출신의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런 거랑 크게 차이가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음, 아, 뭐 조선총독부가 당시로서는 좀 특수 기구긴 하지만 어쨌든 행정기구 중에 하나니까. 물론 이제 이건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 밖에 이제 다른 내용들, 이제 손기정 선수를 비롯해서 이 일본이 굉장히 이 마라톤이든 아니면 다른 육상 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자기들이 이 유럽적 근대를 초극하려는 이 근대 초극이라는 이 국가적인 사업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해 나가려고 했던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논문을 다시 보고 있는데, 제가 매일 신보를 가져와서 그렇긴 한데, 논문상에서는, 음, 예를 들어가지고, 논문을 보면은, 어, 이런 게 있어요. 그, 동경 조일신문. 조일신문이 아사히 신문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어, 아사히는 동경 아사히 신문, 조일신문, 어쨌든 조일신문 1936년 8월 10일자 보면은 거기에 대회 개막 9일째 마침내 탕미의 경기 마라톤에서 탕미가 뭐지? 뭐 어쨌든 간에 탕미의 경기 마라톤에서 유종의 미를 발휘하였다. 참고 견디온 24년 피와 땀으로 이어온 마라톤 역사의 첫 페이지를 우리의 남 선수가 장식하였다. 두 선수의 건각과 그 튼실한 다리, 건각과 조국의 영예를 등에 업은 비장한 결의가 세계 강호들을 꺾고 1등, 3등을 획득하였다. 라는 게 이제 그 동경 조일신문이라는 데 이제 실려 있고, 어 그렇죠. 그 매일신부. 그렇죠. 예, 예. 그 바로 다음 걸로 나온 게 이제 매일신보네요. 그래서 이 논문상에선 그거네. 논문상에서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고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논조로 보도가 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 이런 논조로 이제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그 당시 언론에 나온 걸 보면은 계속 그거를 강조해요. 되게 공통적으로 2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쾌거를 이룩했다. 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으로서는 더 의미가 있었던 게 이게 베를린 올림픽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한창 이제 나치 독일의 그런 아리안 분열주의, 뭐 백인 우월주의 그런 게 한창 이제 이데올로기화되고 그런 때인데 그런 베를린 올림픽에서 아시아인이 마라톤을 개최했다. 이게 또 엄청난 충격이자 일본 나름의 성과라고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거죠. 지금 도쿄 올림픽 박물관에는 그 최초로 금메달을 마라톤에서 어,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이제 손기정이라고 딱 버젓이 이거를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맞아요. 얼마 전 사람들한테는 그런 완전히 논란이 이게, 있었죠. 예, 예. 이 사람들은 그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확실히 이게 본인들의 첫 번째 마라톤 금메달이라고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정작 독일에서는 독일 방송에서는 홍기정에 대해서 한국이라고 명기가 코리안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긴 그렇게 보도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게 좀 저도 조사하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일- 일본 국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네, 독일에서는 분명히 조선에 해당하는 코리안으로 보도가 됐다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 원문을 한번 읽어드리면 한국 대학생이 세계의 건각들을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그 한국인은 아시아의 힘과 에너지로 뛰었습니다. 타는 듯한 태양의 열기를 뚫고 거리의 딱딱한 돌 위를 지나 뛰었습니다. 그가 이제 트랙의 마지막 직선 코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승자 손기정이 마지막 결승전 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하네요. 이걸 보면 또 독일 측에서 손기정을 한국인 코리안으로 또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어쨌든 일본 국기 달고 음, 나와 있으니까 일본 안에 코리안이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코리안이라는 표현이 일본 말고 얘네는 사실 일본의 식민지지만 사실은 독립국인 조선의 선수야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사실. 약간 영국 그렇게 내에서 뜻을 가진 적은 있는데 스코틀랜드엔 뭐 레이싱 그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굳이 그런 일본 선수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한국 코리안이라고 강조를 했을까? 그게 좀 신기하긴 해. 음. 음, 그 뭐지?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인데 아까 하던 얘기랑 이어져서 이 손기정 남승용의 메달이 일본한테 더 중요했을 것 같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 다음 올림픽 예정지가 도쿄였대요. 그래서 맞아요. 1940년이 어, 도쿄였어요. 예. 40년이 도쿄 올림픽 예정이었는데 전, 전쟁이 터지면서 그쵸. 올림픽 개최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고 그때 이제 땄던 그 개최권을 64년에 도쿄올림픽을 가져갔죠. 개최하는 그쵸, 걸로 그쵸.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 마라톤이라는 게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다른 그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야구 같은 걸 보더라도 우리가 막 이렇게 다음 경기를 하기 위한 이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 전 경기의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또 잘 음, 했느냐가 사실 중요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스포츠라는 게. 그래서 이 베를린 올림픽 마지막에 주인공을 일본 국기를 달고 있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라는 부분이 다음 올림픽을 개최할 일본으로서는 훨씬 더 고무적인 그런 음,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쵸. 그 당시 일본이 스포츠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스포츠 쪽 논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스포츠만 강조해서 쓰긴 했겠지만, 그래서 약간 국제 무대에서 일본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지금 방식의 스포츠 외교를 이미 1920년대, 10년대 이때부터 일본에서 굉장히 지금 밀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상징 같은 사건이 1940년 도쿄 올림픽이었고 그 하나가 이제 송기정 우승이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40년 올림픽은 자기들이 스스로 날려보낸 거고 송기정의 우승은 그렇죠. 근데 그 일본 내에서는 송기정 선수도 당연히 유명한데 송기정 선수를 지도했던 코치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래요. 어, 그리고 혹시 여러분 뭐 그 얘기 들은 적 있나요? 이거 저도 옛날에 들어봤는데 이게 이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록을 갖고 있는 마라토너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갔는데 마라톤 도중에 실종 처리가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실종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잠깐 기절했던 건데 취재진이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실종 처리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제대로 경기에 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 당시에 시스템 개판이니까. 그래서 다다다음 올림픽인가? 거기에 참가를 해가지고 결승선을 통과를 해요. 그래서 마라톤 기록 공식 기록이 뭐 8년 몇 시간 뭐 이러거든요. 그런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 송기정 선수가 있었던 그 육상팀의 가장 고참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의 이 당시 육상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좀 국제적으로도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보이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송기정 선수가 땄으니까 그렇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그냥 열심히 달려서 땄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건 아니었던 거죠. 전문적인 코치진과 꽤 경험이 많은 고참 선수들과 함께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훈련을 한 것도 있다라는 거죠. 약간 빗나간 거긴 한데 독일하고 이제 다음이 일본이었잖아요. 그쵸, 그쵸. 보면은 약간 추측국인데 그러면 올림픽 그 개막지 그런 올림픽 개막지 선정의 당시 그런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 그 추측국의 입김이 좀 들어간 건가요? 이게 올림픽 개최 선정이 될 때 아니면은 개최지 선정. 그러니까 일본으로 개최지 선정이 될 때 예, 독일하고 바로 이게 일본이 동맹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36년이 베를린 올림픽이나 40년이 도쿄 올림픽이니까 그리고 딱 그 당시에 추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어서 하는 거네. 그거까지 야, 그거 좀 궁금하다. 야, 이건 좀 파봐야겠다. 이게 요거도 재밌는 게 될 것 같은데. 좀 궁금하긴 하네. 참고로 이 TMI인데 1940년 도쿄 올림픽이 열리기로 했는데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개최권이 박탈당해요. 도쿄가. 그런 다음에 그래서 40년에 열리기로 한 올림픽이 헬싱키에서 열리기로 헬싱키. 근데 40년에 독일이 헬싱키를 쳐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열리지 못해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 다음 그래서 40년 올림픽 아예 취소되고 그 다음 올림픽이 44년 올림픽일 거 아니에요. 그쵸? 4년 뒤니까. 그 런던 올림픽이에요. 근데 하필 또. 그래가지고 런던 올림픽도 취소.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48년에 그래서 48년이 런던 올림픽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마. 뭐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송기정 선수 관련해서 재밌는 게 우리나라 국보 중에서 유일하게 서양 유물이 국보가 된 게 이게 송기정 선수가 부상으로 받은 이 그리스 청동 투구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 청동 투구가 독일에서 발굴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부상으로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스 청동 투구인데 독일에서 발굴이 된 거예요?
독일인이 이제 아, 그리스에 그리스에 와서 가서. 발굴을 한 거죠. 그걸 이제 홍기정 선수한테 부상으로 뭐 주는 건데 이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약탈 문화재 요, 아닌가? 약탈 문화재 요, 아닌가? 요, 이것도 약탈 문화재 같아요. 사실 근데 요모를 준 거예요, 부상으로? 이게 올림픽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아, 유물 청동 투구를 준 실제 청동 투구를 준 거. 아, 되게 신기하다. 나는 원래 다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되게 특성 케이스라는 거구나.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꽤 지났는데 혹시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뭐 한두 개 정도 더 얘기를 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베를린 올림픽을 개회 선언한 게 히틀러죠. 네, 개회 선언한 게 히틀러고 알려진 바로는 송기정 선수한테 메달 준 것도 히틀러라고 알려져 있지 않나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진위 논란이 좀 있어요. 이게 맞다 아, 아니다. 그렇구나. 그게 예, 예. 근데 보통 이렇게 그렇게 국가 원수가 나와서 주는 일은 잘 없지 않나? 아, 근데 이땐 좀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음, 근데 근데 왠지 히틀러 입장에선 만약 졌으면은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치. 엄청 좋아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 엄청 좋아했다고 들었는데. 히틀러가? 왜냐면 동맹국 일본, 어쨌든 동맹국 일본의 사람이라서 아, 아, 그런 점에서는 뭐 나는, 좋아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죠. 네. 난 음, 왠지 이 자식들 미국을 잘 아리아인 꿀값해야겠군 이런 받아야 건가? 되는데 독일 걔들만 전사들을 받아야 되는데 아시아 놈들이 받았다고 음, 아니야, 근데 그렇게 좀 그랬을 것 안 같긴 해. 좋아할 이때 2위가 이때 강력한 우승 후보가 영국인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인 하퍼라는 사람이랑 그 저기 아, 아프리카의 자쿠란인가 뭐 하여튼 자쿠 뭔데 세 글자인데 그 아프리카 계열일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제일 싫어하는 두 명이야. 영국인이랑 흑인. 어. 근데 그 그렇군. 사람들은 안 받고 이제 뜬금없이 동맹국에서 받으니까 아 차라리 낫다라고 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할 수 있지. 음, 완전 이거 추측이 상상의 추측이었네. 영역이네, 이건. 상상의 영역인데. 네, 이런 거 생각해보면, 그래, 이게, 어, 결국에는 이 운동 경기가 제일 또 국제 정치의 정치적인 음, 일면을 잘 보여주는 거, 나는 아까의 그 얘기랑 또 연결이 되네요. 뭐, 그렇죠, 똑같이 그렇죠. 올림픽에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음, 스포츠를 순수하게 스포츠로만 즐기면 좋겠지만 또 사실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게 돌아가진 않지. 음, 정치가 강력하게 개입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음, 사실 아, 올림픽, 고대 올림픽이란 것도 이 그리스 폴리스끼리 이제 경쟁하던 거잖아요. 이게 음, 음, 애초부터 이 올림픽이란 자체가 국가적인 권력이 개입된 걸 수밖에 없어서 음, 아니 되게 순수하게 접근을 하면은 이게 당연한 감정인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사에서는 옛날에 워크숍이라는 걸 갔거든요. 요새 코로나로 못 가지만 거기 가면 음, 이제 전통적으로 즐기는 윷놀이란 걸 했어요. 윷놀이.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수평님이랑 저랑 같은 편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도박적인 플레이를 했죠. 그 말을 세 개를 얹어가지고 갔는데 그때 아, 수평님이 쳤나? 뭐 하여튼 유신과 거리 뭐 연속으로 나오고 해서 교수님 걸 땄어요. 그래가지고 그 거의 그때 의형제 맺을 뻔했잖아. 그때 수평님이랑 그래가지고 약간 음, 약간 뭐 그냥 남남이었다가 윷놀이 하나로 의형제를 맺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음, 근데 이제 그거를 국제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국뽕이 차오르는 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또 정치에 결합이 되겠죠. 음, 이거 보면은 뭐 조금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결국에는 지금
손기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일본은 전일본 스포츠계에 큰 대업을 이루었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고, 이제 뭐 이런 걸 봤을 때 흔히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일제 통치 기간 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발전한 면이 있고, 뭐 이런 성과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성과의 일부라고 뭐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인적 자원이 그 정도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증거물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일본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했다라고 이제 메달했다는 성과라고 하지만, 정작 이제 송기정 옹이 회고를 했을 때는 이 이후의 삶은 그 송기정에게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다는 점을 또 우리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감시를 받았다고 하고 맞아, 맞아. 어떤 아이콘으로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일본에게 어떤 수혜를 받지 않았냐라고 이 얘기했을 때, 수혜를 받은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수혜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일본이 해준 수혜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그걸 정말 겪었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피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 케이스로서 이 송기종의 생애를 한번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맞아요, 네, 맞아요. 아까 그 근대 초국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그 대동아라고 하죠. 그 일본이 이야기하는 그 아시아 뭐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대동아 공영권을 일본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 최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였던 거잖아요. 이 스포츠에 대한 투자, 그리고 육상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조선인이라는 이 지위가 조선인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손기정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조선인들이 어떻게 뭐 활용되었는지, 또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수평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 조사하면서 아는 게 송기정 선수의 별칭이 조국 없는 마라토너였대요. 조국 없는 마라토너. 그래서 스포츠 스타가 자기의 국가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올림픽 개막식 잠깐 보니까 1등으로 들어오는 데가 그리스고 늘 그렇죠. 올림픽 관리상. 그리고 신기했던 게 당연히 일본이 다음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일본이 안 들어오고 난민 선수단이 들어오더라고요. 난민 선수단. 그 약간 그런 거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케이스예요. 물론 다르지만 자기의 정식 국가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스포츠 경기에 임하는 건 또 그 선수들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케이, 그 그러면 난민 네. 팀이 언제 한 세 번째, 두 번째구나. 두 번째, 그러니까 지난 올림픽부터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난민 올림픽 선수단이 따로 맞아, 꾸려질 맞아. 수 있게 된 게 음, 되게 얼마 안 된 일인데 음,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오늘 여러 차례 IOC를 여러 번 깠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고무적이네요. 고무적인 일이죠, 상당히. 네, 고무적인 일이죠. 자, 네. 그러면은 뭐 혹시 또 없으면은 요쯤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생각보다 오늘 한 점 차로 좀 길어졌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올림픽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올림픽이 시작한 만큼 이렇게 송기정 선수 같이 과거 한국의 올림픽 역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도 올림픽 기간 중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도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한 줌의 사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